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대박난 인플루언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참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온 송이 매니저님입니다. 박성광 씨와 매니저로 활동하는 이 두 분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었는데요. 이 매니저님께서 형편이 어려워서 남니 치료를 미뤄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아 색깔이 변색될 정도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일도 바쁘고 경제적 형편도 조금 어려워서 치료를 미뤄두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방송에서 치과를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치과는 파주에 있는 치과인데요. 실제로 파주 마음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이 치과에 대한 이름을 회원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원 제가 다니는 병원이에요. 서울 땡땡 치과입니다. 완전 신기합니다. 또 다른 댓글은 남편과 저도 치과 치료 받아야 되는데 땡땡 치과에 갈까 생각했는데 이 병원으로 가야 될지 고민되네요. 등의 굉장히 긍정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병원의 원장님께서 직접 전참시 쪽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직접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싶다라고 연락한 사연이 소개되면서 이 병원의 원장님과 의료진들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호응을 못 받았겠지만, 사람들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한 사연에 도움을 줌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이죠. 두 번째는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덕자님입니다. 이 여성분은 나이도 어리고 착한 마음씨 때문에 많은 팬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던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속사 사장과 갈등이 생기면서 법적인 소송 문제로 연결되었고, 많은 팬분들과 팬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덕자님을 지지하고 소속사 사장을 비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표면상으로는 덕자님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덕자님께 법적 소송을 도와주겠다,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라고 컨택을 하셔서 현재 11인 이상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변호사님들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분들이 많았고, 수십만 조회수가 발생하고 구독자가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민소천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중매쟁이 아만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께서는 심한 돌출입으로 평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꼭 치아 교정이 필요하신 상태였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일명 철기를 깐다고 하는 치아 교정을 하기는 어려워서 티 안 나는 교정과 이벤트를 찾아보다가 과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통장에 얼마 없던 돈을 간신히 모아서 교정 치료를 시작했지만 얼마 안가 치아 교정이 되는 효과를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서장훈님과 이수근님께서 출연하시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본인이 받으신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꼭 치료받고 싶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아만다님을 치료해줄 병원을 찾는다면서 꼭 좀 연락 달라는 자막과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여러 많은 치과에서 아만다님과 방송사 측으로 연락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아만다님을 도와주시는 병원이라면 그냥 단순히 비용적인 지원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사연에 우리도 공감을 하고 정말 속상하고 꼭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스토리텔링이 꼭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망하지 않는 법, 꼭 효과를 보는 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초대할 그 유명인이 인스타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블로그인지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 사람은 팬도 많고 구독자도 많으니까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매체들에 우리 사업장이 소개되면 그 팬들이 다 오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표현되고 송출되었을 때
더 효과적인 업종들이 있고 혹은 글과 이미지로 송출되었을 때 더 효과적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유튜브를 해볼까? 블로그를 해볼까? 인스타를 해볼까? 고민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업장과 상성이 잘 맞는 매체의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사업장을 좋더라, 맛있더라, 잘하더라 등의 표현만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나와 적절한 케미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도록 준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는 마케팅에는 여러분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케팅 알려드리는 고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